네, 휘열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수급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또 이슈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차트상에서 단기 추세가 살아 있으면서 이제 의미 있는 심리적 저항선을 이제 막 좀 돌파해주는 종목들, 제가 좀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대응 전략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LIG 넥스원 사조 대림 이제 이렇게 해서 총 세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볼게요. 네.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6월 28일 기준이죠. 예, 금요일인데요. 6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32.54% 원금 기준이고요. 손실 마감을 했고 거래 15년차 누적 수익률은 5,173.61%로 지금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포트폴리오가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주식 비중은 100%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마켓 타이밍인데요. 마켓 타이밍은 일단 국내 시장부터 좀 볼게요. 네. 국내 시장은 왼편이 코스피, 오른편이 코스닥인데 마켓 타이밍은 시장의 매수 매도 심리를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기 신호와 단기 신호 모두가 지금 심리적으로 매도 구간에 있다. 최근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었죠. 반대로 코스피는 단기 신호만 저번 주 목요일 27일이죠. 28일 금요일 양 이틀간 매도 신호로 현재 전환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이 신호가 좀 길어지면 이 중기 신호도 영향을 좀 받겠죠. 예. 좀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미국 시장의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신호, 녹색이 상승을 나타내죠. 그리고 빨간색이 하락을 나타내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 시간 목요일까지 매도 신호였다가 어제 그러니까 28일이죠. 극적으로 매수 신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호는 예측성 신호는 아니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지표가 매수 신호면 내일도 매수 신호일 것이다. 매도 신호면 내일도 매도 신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총 세 종목 일단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이슈를 보면 수급 관심주 이제 상승 이유를 좀 알아보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8일 기준이죠. 금요일 스마트폰 뭐 갤럭시 부품주 테마로 좀 엮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승을 했고, 또 MLB 쇼티지 심화 이제 이게 대단히 큰 이슈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이루어졌고, 그 당일 1억 이상, 그러니까 건당 1억 이상입니다. 호가창 내에서 매수 체결 상위 종목으로 당당히 좀 1등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재료가 의미 있는 재료가 붙었다. 왜냐하면 이 쇼티지라는 개념이 대단히 그 강력한 재료입니다. 예. 강력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형상인 거죠. 그래서 대단히 좀 중요한 좀 재료가 발생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관련 주죠. 이제 유도 무기 이제 이게 강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은 수주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또한 재료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재료가 뭐죠? 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그러죠? 네. 그리고 사조 대림도 마찬가지죠. 예, 50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케이프도 요즘 열풍이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수산 테마까지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뭐 냉동김밥 그리고 뭐 라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이제 수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식품 관련주 중에서는 28일 기준으로는 일단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주식들이 이제 이러한 재료들이 이제 현재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차트랑 수급을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60일 이평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20일 이평인데 어쨌든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정배열 구간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있죠. 이날 좀 의미 있는 돈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개인이 이제 해당 주식을 저번 주 그러니까 5일 동안 보면 약 이틀 정도 소극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3일 정도는 대량으로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요. 이때 일단 외인들이 4일 이상 순매수를 해줬고 뭐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한 이틀 정도 매도를 했지만 저번 주 최근 5일 동안 뭐 매도 물량은 미미했고요. 막판에 28일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심리적 저항선을 이제 막 돌파를 장대 양봉으로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식을 보면 일단은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발생을 했고 차트상으로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의미 있는 심리적 저항선은 54,500원이었는데 이거를 강하게 뚫어줬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은 51,700원인데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볼 수 있죠. 심리적 지지선인 박스권 하단 51,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 밑으로 이탈할 수 있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59,500원을 기준으로 51,700원을 놓고 보았을 때 이 갭이 크잖아요. 손절폭이. 크면 클수록 투자 비중은 적게 투자하면 됩니다. 크니까 손절했을 경우에 손실률이 클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 투자하지 않을래.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료, 수급, 차트상의 위치가 괜찮은 자리면 손절폭이 크면 큰 만큼 투자 금액을 적게 투자하고 손절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 금액을 크게 배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 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인데요. 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1일 평과 60일 평이 골든크로스이고요. 골든크로스이고 아까 근데 중장기적인 수급은 괜찮다. 거기에다가 아까 재료적인 측면도 일단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보는 심리적 저항선은 밴드값 상단 21만 9,500원, 하단은 20만 3,000원인데 28일 기준으로 어때요? 예, 강한 돌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52주 신고가 자리고 상방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상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매물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배팅해 볼 만하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보면 저번 주에 최근 5일 동안 개인이 약 4일 정도 매수를 했고
28일 금요일 날 대량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소극적으로 매수한 물량을 28일 날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고가놀이 패턴이죠. 전형적인 고가놀이 패턴. 그러니까 장대 양봉 세우고 양봉의 50% 이상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죠. 이때 개인들이 보면 다 샀어요. 이 기간 조정 구간에. 그런데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날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니까 개인들은 이 영역 이상으로는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외인과 기관한테 물량을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외인과 기관들은 개인들에 비해서 정보력이 우수하죠. 그죠? 예,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재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절가 20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상방으로 열어놓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손절폭이 크면 클수록 비중을 적게, 손절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중을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비중 관리를 통해서 한번 배팅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종목도 관심 종목 한번 넣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조 대림인데요.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6월 18일이죠. 6월 18일이면 이날이죠. 예, 6월 18일 그렇죠. 예, 이날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이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날 개인과 기관이 시세를 현도하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때 개인들이 참여한 투자자들이 이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부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했는데 외인과 기관들은 6월 26일, 그러니까 28, 27, 그러니까 이 밑꼬리 달린 그 망치형 캔들 있죠. 이날부터 이날까지 외인과 기관들이 쌍크리로 3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다 털렸어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심리적 저항선이 8만 원을 시가 기준으로 약간 아래에 시작을 했다가 상방 돌파하면서 위에 아주 큰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거든요. 아까 재료도 보셨죠. 네. 그런데 이제 94,300원 기준 대비 67,000원은 손절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크기 때문에 난 이 주식을 포기할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크면 큰 만큼 투자 비중을 적게 투자하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한 1,000만 원씩 배팅을 하는데 손절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는 줄여서 배팅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상방이 일단 열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그 이수페타시스, LIG 넥스원, 사조 대림기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제 해당 종목은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괜찮은 종목들,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재료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 이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이 이제 제 눈에 보였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6월 30일이긴 하지만 6월 28일 기준 괜찮은 수급 관심주, 이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수급 관심주 딱 세 종목 눈에 보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내일이면 이제 7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또 내일은 또 내일의 또 다른 수급 관심주가 올라오겠죠. 예, 올라오게 되면 해당 종목들 3박자 총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FM 주식투자의 휘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